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 공급과 건설사의 공공주택 건설을 서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부분 개통이 있는데요.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손석우,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분들과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 모여서 경제뉴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우리나라 주택 가격과 관련한 뉴스를 좀 먼저 들어보죠. 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좀 늘려보려는 방안을 하나 발표했는데 네. 안 그래도 요즘 뭐 주택 시장이야 많이 안 오르고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렇죠. 착공도 안 되고 이제 입주도 안 되고 지금이야 이래도 이제 2, 3년 후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불안하던 차인데 뭘 좀 그래서 주택 공급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뭐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공공이 그 땅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건설사만 선정해서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택지를 아예 민간에 추첨이나 입찰 같은 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땅을 팔고 그 땅을 산 건설사가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되고 뭐 민간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는 뭐 공공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건설회사는 와서 집만 지어주고 가는 거고 그냥. 그렇습니다. 1번 방식은. 2번 방식은 아예 건설회사한테 땅까지 팔아서. 맞습니다. 당신들이 뭐 얼마에 분양하든 하여튼 큰 꿈을 꾸고 한번 팔아봐. 우리는 땅만 팔 거야. 그렇습니다. 하는 방식이고. 요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따로따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뭐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라는 걸 시범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핵심은 줄 돈하고 받을 돈을 상계 처리해서 건설사 부담 줄이고 사업 속도 높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A라는 사업이 있고 900억짜리 공사비만 들여서 공공주택 건설하는 B라는 사업이 있으면 이걸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A 사업에서는 이 받을 땅값 1,000억이 있을 것이고요. B 사업에서는 줘야 될 공사비 900억이 있는데 이걸 상계해가지고 그냥 100억만 받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0억짜리 땅을 매입하는 사업을 따내고 그 돈을 이제 분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 1,000억짜리 1,000억을 바로 줄 수 없으니까 한 2, 3년 정도 분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묶인다 이거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땅만 사갔다가 그냥 할 만한 시즌 기다려서 하려면 그런 시간도 걸리죠. 그 돈이 요즘 어딨냐. 네, 맞습니다. 그게 최소한 한 2,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간 단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부담도 줄여준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땅값은 안 내도 되고 그 대신 다른 조금 멀리 떨어진 땅에 나라가 갖고 있는 땅에 아파트 짓는 거 그거는 당신들이 그냥 당신들 돈으로 지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주고받는 돈 상계합시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라에서 안 팔리는 땅 좀 떠안아주는 건설회사한테 저쪽에 조금 남는 공사 시공하게 시공권 줄 테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세요. 그 말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벌써부터 이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안 팔리는 땅을 묶어서 패키지로 하게 되면 그걸 누가 사가겠냐 이겁니다.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땅이 너무 비싸다 혹은 뭐 사업성이 없다 이러면 호응도 없을 거고요. 만약에 어찌어찌 진행이 되더라도 그쪽 민간 분양 그 안 좋은 땅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은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공공주택 사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땅에서 손해 보는 거 공사비에서 철근 뺄까봐.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모 사업의 핵심이 이 민간 분양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이번에 사업이 시범 사업 추진되는 곳은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뭐 GTX하고 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신설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그래도 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앞으로 나올 사업은 그 나오는 땅들이 얼마나
알짜배기 땅에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땅 끼워 팔기다. 네. 건설업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 나온 건 아닌데 만약에 안 팔리는 땅이 끼워져 있으면은 사실 다른 공공 이 건설도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각하는 택지 땅을 여러 개 조합해 가지고 패키지로 묶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내보고 오죽 안 팔리면 그러겠어요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 들고 공급도 이게 건설 경기 좋을 때만 해도 2년 전에만 해도 뭐 그냥 다 팔려서 거기다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그럴 때인데 그렇죠. 이 이런 게 그때 나왔으면 꽝 먹고 알 먹고라고 했겠죠. 그렇겠죠. 네. 왜 특혜 주냐고 그랬을 텐데 이거 참 이 건설 경기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으면 네. 아무데도 안 되고 또 좋을 때는 또 아무데나 다 되고 참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분위기는 좀 어떻대요? 지금 뭐 시범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설명회를 곧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비해서 어쨌든 비용 부담 적고 차액만 내면 사업 바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하진 않겠느냐. 그런데 땅값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마저도 건설사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건설사들은 그만한 돈이 없을 테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워낙 지금 건설 경기 좋지 않다 보니까 원활히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신용등급 문제로 채권 발행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계열사에게 돈 빌리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상장 건설사들 중에서 계열사에게 돈을 빌린 곳이 5곳이 되는데 총 1,700억 원 넘는 돈을 4에서 6% 금리로 1년에서 3년 정도를 지금 빌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미분양이 계속돼서 돈이 안 돌면 뭐 어느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계열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빌릴 계열사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투자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B 이상의 신용 등급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16개인데 그 밑으로는 아예 신용 등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채권 발행도 어렵거든요. 이런 곳들은 지금 뭐 분양 경기 살아나지 않으면 돈이 돌기 어렵고 운전 자금 계속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키지형 사업이 나왔다. 돈 좀 있는 건설회사는 나름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땅이 좀 팔리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제 해야 진도가 나가서 네. 주택이 공급될 거다 그 말이군요. 네. 예. 자, 손석구 큐레이터가 준비해 주신 소식도 이어지는 부동산 뉴스인데 네. GTX-A가 개통된다 하다가 이달 말인가 봐요 이제. 30일 네 개통될 예정입니다. 세월은 가네요. 네, 그러네요. 예. 주변 부동산 분위기가 들썩들썩 하겠어요. 이게 예. 꼭 이 부동산은 보면 주식은 있지도 않은 신기루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부동산은 내일 모레 완공이에요 해도 그 되고 나야지 어떤지 한번 보자 한 다음에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네. 예. 사실 GTX 계획이 나오고 뭐 중간중간에 어떤 연유로 이슈가 될 때마다 사실 관련 지역들이 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했거든요. 예. 정말로 개통을 코앞에 두고 역시 이제 역시 부동산들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통되는 게 부분 개통입니다. 서울 강남 수서와 경기도 화성 동탄을 잇는 구간이죠. GTX-A.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역 주변 집값이 일단 들썩이고 있는 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거래된 그 매매 가격을 보니까 서울에서도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의 아파트보다 동탄의 이 집값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면서 이게 화제가 된 거죠. 비슷한 평형인데. 네, 비슷한 평입니다. 그래서 이 동탄 이신도시 동탄역 인근입니다. 인근의 주상복합인데 이게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34층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제 41평이죠. 예. 지난달에 22억 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40평이 22억 원. 그런데 이제 1월에 서울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푸라고도 하는데 전용 114제곱미터 더 크네요. 45평인데 이게 21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예. 마포구는 아시겠지만 한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전세 매매 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죄송합니다. 높게 형성된 지역인데 그런데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이제 이 지역을 뛰어넘는 집값이 나왔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러게요. 좀 동탄 저 GTX 역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꽤 늘어나서 네.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맞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거. 네. 이런 거래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 갭 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매매가의 차익만큼만 치르고 사들이거나 아니면 네. 주택 매입 후에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을 말하죠.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
돈 얼마 있으면 그럼 전세 끼고 살 수 있대요? 이게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그 갭이라고 하는데 예. 1억 원 후반부터 5억 원대 동탄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전세도 비싸군요. 네, 전세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긴 하는데 동탄역 인근 주변이 일단 최근에 많이 전세값이 올랐고, 예.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도 오르게 되고, 이런 GTX 호재로 매매가도 이제 뭐 따라서 동반해서 오른 영향인데 격차가 일단 줄어든 영향이 있긴 하지만 역시 GTX 개통에 따른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게 역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TX A가 이제 동탄에서 서울까지 오고 그게 네. 또 삼성역까지 이어진 다음에 공사 조금 더 하면 그게 저기 저 파주까지 근처까지 가는 거죠. 연결이 돼서. 광화문 거쳐서. 예, 그렇게. 네, 맞습니다.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노선인데 부분 개통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 이제 GTX B, GTX C 노선 근처도 또 나름 기대감을 갖게 될 텐데 여기까지도 영향이 있습니까, 요즘? 영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GTX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죠. 그 지난 1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GTX 계획이 A, B, C 기존 노선에 대한 연장도 있고요. 또 GTX D 노선, E 노선, F 노선에 대한 정부 계획안도 그때 발표가 같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포함된 지역들에서는 이른바 GTX 기대감이 역시 호재로 반영되면서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호가 오르고 거래 체결도 일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 평택입니다. 평택은 GTX 몇 번이에요? A 노선하고 C 노선이 이제 같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A 연장하고 C 연장하면 평택은 평택까지 갑니다. 이중 역세권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고 예. 주택거래량 확실히 늘어났고요. D 노선, E 노선, F 노선도 이게 정부안 발표되니까 경기도 김포, 계양, 인천 계양, 더 멀리는 이제 강원도 원주, 춘천 이런 지역까지도 기존보다 호가가 올라가거나 매매도 좀 활발히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주택거래량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동탄 22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이게 뜨거운 토론 주제예요. 네. 뭐 받을 가격이다. 뭐 동탄이 뭐 왜 동탄이 어때서 하는 그런 쪽과 야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마포를 추월한다는 건 동탄이 마포를 추월한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예. 서로 이제 학설이 갈리는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설왕설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은 좀 과하게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 시각인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네. 주로. 이게 이제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평형대 2021년에는 이게 17억 원에 18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GTX 개통 시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작년 말부터 20억 원 초과하는 거래가 나오기도 했고, 이번에 노선 연장 발표가 나면서 이제 22억 원까지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 가치란 말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예. 그럼 이제 현재 사용 가치를 우리가 따져 본다면 이걸 전세값으로 좀 환산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동탄역 인근 지역인 거고, 동탄 전체 지역이 되게 큽니다. 인구도 40만이 넘고요. 화성에서도 상당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동탄 전체 지역의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의 전세값이 8억 원 정도 전세값이 시세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세가율로 환산을 해보면 아까 22억 원에 거래된 거에 적용해보면 36% 수준이에요. 근데 수도권 전체 전세가율이 50% 초반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36% 기준으로 하면 서울 강남에 되게 준공된 지 오래된,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아파트의 전세가율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사용 가치에 비해서 집값이 높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렇죠.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저희가 해보면 요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그럼 그 22억짜리 아파트 저 5억 있으면 갭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그 아파트 얘기고, 예,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네. 그 GTX역 바로 그 슬리퍼 신고 GTX 탈 수 있는 고기 아파트는 비싼데 초역세권. 네.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집값 22억 원이라는 이런 집값은 조금 미래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게요. 저도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진짜 그 슬리퍼 신고 탈 수 있는 그 정도 역세권이면 반발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그럼 마포에서 강남역 가는 거랑 네. 동탄역에서 슬리퍼 신고 강남역 가는 거랑 누가 빨리 도착하나 볼까요? 라고 하면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비교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신호선 지나가는 경기도 인덕원 같은 경우, 안양 인덕원이죠. 여기도
뭐 매매 가격이 2021년까지 막 그 GTX 호재를 반영하면서 예. 몇 배가 올랐다가 작년에 또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같은 GTX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투자자들이 아 이게 아니네라고 해서 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런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부각될 거라는 거죠. 한 10년쯤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둘 중에 어디가 높을지 네. 이것도 관심사이긴 하네요. 아마 저 삼성전자 같은 일자리 많은 그 동네가 가까우니까 동탄도 반도체 벨트에 그렇죠. 있는 반도체 지역 벨트에 속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수입 꽤 높은 분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는 어렵고 서울 집 사서 네. 그럼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걸 사야 될 텐데 그 그래서- 동네 제일 좋은 거에 따른 그게 이제 그쪽으로 반영되는 거겠죠. 소득은 높고 자산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동탄에서 과연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요. 예. 서울 강남까지 한 2-30분이면 온다면서요. 뭐 출퇴근 기준으로 이제 네. 그 서울 출퇴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이제 GTX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예. 내 집 문 열고 나와서 회사에 앉는 시간까지 봤을 때 그게 30분이 걸릴까? 뭐 1시간 그거는 걸릴 좀 거라는 걸리겠죠. 얘기죠. 예. 지하 50m 있잖아요. 올라오는 시간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여기 스튜디오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지금. 저 서울 사는데도 그러셨어요? 서울도 갔습니다. 어차피. 네. 요금도 비쌉니다. 네, 생각보다. 아 그런 면도 좀 있을 네.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요소가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제는 이제 다 청사진대로 되느냐가 문제죠. GTX-A는 이렇게 됐지만 예, 그러니까 예. 노선 이번에 발표되면서 노선 연장된 구간도 있고 DF 구간은 이제 신설되는 구간인데 예. 예산 따져 보니까 13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됐고 이 가운데 이제 절반이 넘는 75조 2천억 원이 민간 투자로 마련을 하겠다 이런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한 건데 예. 이 청사진대로 개통이 가능할까 의문이 있는 거죠. 일단 B노선, C노선 같은 경우는 C노선을 착공을 했죠. 2028년이 이제 개통 목표입니다. B노선 2030년. 이것도 좀 먼 이야기이긴 한데 D노선, E노선, F노선은 1단계 구간 2035년 개통이 목표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이 기간이 꽤 까다로운 이 절차이기도 하고 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아직 먼 이야기고. 네, 정말 머나먼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것도 이제 정부마다 정권마다 철학마다 해주지 뭐 그렇죠. 하는 정부가 네. 있고 야 이거 다 해주기 시작하면 뭐 어디를 뭐 안 해주고 어디를 합니까 안 됩니다 하는 정부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지켜볼 부분도 있고 변수가 많기는 하다. 특히 연장 GTX 연장은 여기까지. 네,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또 재밌는데 미국이 틱톡 방해법 네. 이걸 통과시켰다는 거죠? 네, 간밤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건데요. 본회의 이제 절차가 끝난 겁니다. 틱톡의 이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다가 틱톡 매각 강제하는 법안인데요. 법안이 이제 시행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약 8개월 안에 8개월 아니죠. 한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을 해야 하고요. 매각을 하지 않으면 미국 내 이제 앱스토어에서는 아예 배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서 본회의 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본회의를 절차를 끝내게 됐고요. 예. 4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틱톡 사용 규제해야 된다 이런 법안들도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규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기관이 틱톡 사용 못하게 지금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왜요? 틱톡 왜 어때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정보 보안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규제도 역시 같은 이유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 국가정보국이 낸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2022년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 틱톡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계정을 운용하고 거기에 관련 정보를 옮기면 이런 미국인이 것들을 틱톡을 많이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틱톡을 보면 이분이 공화당 성향인지 민주당 성향인지 대충 알고 네. 그럼 중국이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당선시키고 싶으면 민주당 성향 쪽의 콘텐츠를 자꾸 뭐 그쪽에 강화시키거나 네. 그렇게 함으로써 네네.
맞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예. 사실 이렇게 정보 보안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규제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좀 일반인 사용까지 좀 규제를 한 배경에는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법안이 이제 지금 주요 타겟은 틱톡이긴 합니다만 법안 이름을 보면요. 이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법률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앱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가령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앱, 이제 중국의 테무랑 쉬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돌풍이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사실 틱톡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다양하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뭐 몇 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유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더 큰 규제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테무나 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가 공세로 미국 아마존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법안이 결국에는 정말 상원에서도 최종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결국에는 중국 기업의 성장을 제어하고 미국 기업에 이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 기업 방해법인데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여론을 반영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엔. 대체로 미국은 하원에서는 국민 감정에 영합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도 맞습니다. 되고 통과도 네. 되는데 알겠는데 어떻게 그러니 미국이 이것도 또 제어하는 상원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원 통과 가능성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이 대선 전국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뭐 틱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뭐 가지고 오면 내가 사인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본인도 지금 틱톡에서 선거 캠페인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틱톡 규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얘 틱톡 규제하면 지금 페이스북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틱톡 규제 안 할래. 이렇게 오히려?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좀 지나봐야 알겠고 상원도 한번 통과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나 상원 같은 걸 우리나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국회에서 이상한 법이 논의되다가 하고 통과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들더군요. 미국의 시스템 듣다 보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